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4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당신들이 주로 나는 바보 같다, 나는 못났다, 난 한참 멀었다 등등 자신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자신을 혐오하기도 하지만 내가 없는 당신들도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 생각이나 습관들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 하는 질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잘 아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많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심리학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일기 쓰기, 개인 상담 혹은 그룹 상담, 명상과 묵상 등등이 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기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법들만 들어도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그저 오늘부터 내가 날 잘 알기로 한다 하고 결심한다고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신이 가진 유한한 에너지를 다른 곳에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자신을 이해하는데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 자신에 대해 묻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시간이 한참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혹은 일단 살아남는 것이 또는 이 시간을 어쨌든 견뎌내는 것이 더 급박한 일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에게 쓰는 시간을 쓰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해받지 못한 내 자신은 말라가고 소멸되어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자꾸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어떤 행동들이 일어날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까?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헷갈리신다면 학자들이 이야기한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 순간이 선택이며 결정인 인생에 올바르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결정과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고요. 또 감정적으로 불안한 또는 불안정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혹은 즉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관계적으로도 어려워진다고 해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해서 늘 관계 안에서 긴장하거나 불안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당연히 열등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부의 조건들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늘 자신이 부족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일이 이렇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도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낭비하게 돼버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이 기본값인 인생이 더더욱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나 번아웃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일이 지속될 경우 정신적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정말 큰일이지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헤매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펼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나를 이해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무엇을, 혹은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라고 해도 그냥 스스로 이해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학습된 결과이기도 하고요. 지난 에피소드들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답이 정해진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대충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해야지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습은 되게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니?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라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는지 혹은 어떤 것이 싫은지 질문 받으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시작하고 배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부모 세대는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생존의 삶의 중심이었거나 혹은 그런 부모의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마음이고 행동이고 나발이고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일이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없었으니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우리를 알아볼 질문들을 비난 없이 이미 정해놓은 답 없이 하시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부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울면 안 되는 거야. 화내면 나쁜 거야. 웃어야 하는 거야. 질문 대신 답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은 그 답과 다르니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수나 행동의 어떤 패턴 앞에서도 그렇게 된 이유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잘못을 탓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배우고 지킬 만큼 성숙한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셀프 페어런팅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왜 나를 모르는 채 살아왔을까? 낭망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MBTI로 치면 극I 중 극강 내향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저는 30년이 넘게 제가 외향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더 흥미로웠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일도 자주 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향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한 상담에서 저는 내향형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죠. 처음에는 상담 선생님께 혹시 저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이 반복된 상담과 저를 다시 돌아보면서 마침내 제가 내향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큰 그룹의 리더나 큰 무대에 서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내향인입니다. 내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대에 서서 하는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향인은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소비되는지를 잘 캐치하고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죠. 어쨌든 그제서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혹시나 하며 내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즉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다수보다는 소수와의 깊은 대화 등 이런 일들을 시도해보면서 실제로 훨씬 더 큰 안정감과 생활의 평온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나를 잘 몰라서 나에게 당연히 요구했던 수많은 일들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잘 도와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졌고요. 모든 내향인이 다 같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향인이고 나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지를 묻고 답하고 시도하고 경험해 보면서 이제 저는 저를 훨씬 더 잘 돕게 되었습니다. 가령 일주일에 해야 하는 미팅의 개수를 제한한달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잘 한달지, 다수의 모임이나 파티 같은 일은 가능하면 피한달지, 강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강의 전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해 본달지, 긴 상담이나 코칭을 하고 나면 운동을 가서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춘달지,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필요한 일이어서 이런 일들을 실천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를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은 아직도 저는 저에 대해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이제쯤 다 알 법도 한데 말이에요. 사실 이젠 내가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주 들어서 스스로에게 답정너가 아닌 질문들을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며칠 안에 마음을 바꾸어서 비난과 자책이 아니라 나를 잘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나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나를 더 잘 돕고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쉽지 않고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저는 시간을 내어 나를 만나고 애정을 가지고 나에게 질문하고 알아보고 대답하고 시도해보는 것 말고는 저를 이해하는 다른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질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 질문이 결국은 자신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나를 더 잘 도울 수 있고 나를 성장하게 할 수 있고 관계를 잘하게 할 수도 있고 인생의 의미와 방향도 찾도록 도와줄 것이고 건강한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해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겠죠? 어떤 정신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해를 너무 낭비하지 말라고. 이해를 여기저기 너무 가져다 쓰면 정작 나를 이해할 힘이 부족해진다고. 이해라는 것이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꽤나 잔인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나를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남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한 주가 이해를 너무 다른 데 다 소진하지 마시기를, 스스로에게 궁금한 것이 생기시기를, 불편하지만 질문하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만나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